정원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쓸모, 역사도 했었어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떤 내용의 책입니까? 이 책은 저자 최태성 씨가 역사에서 찾은 자유롭고 떳떳한 삶을 위한 22가지 통착을 통해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책으로 한국사와 세계사를 넘나들며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키워드를 뽑아내고 자신만의 궤적을 만들어 삶을 살아간 이들을 멘토로 소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텐베르크가 개발한 대량 인쇄 기술과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을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과 엮어 세상을 바꾸는 생각의 조건으로 알아보고 죄인으로 기억되지 않기 위해 500여 권의 책을 집필한 적약용, 출신의 한계를 비관하며 절망하는 대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판을 짠 정도전,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생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이회영 등이 자신만의 궤적을 그리며 살다간 인물로 소개하며 사람들의 고민과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해결하는 데 단초가 되어줄 역사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자를 좀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저자 최태성 씨는 누적 수강생 500만 명, 대한민국 대표 역사 강사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역사 교사가 되었습니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EBS 역사자문위원, 국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죠. 2001년부터 시작한 EBS 강의로 역사를 외워야 할 것이 아니라 웃음과 교훈이 가득한 감동 스토리임을 알리며 전국 학생들에게 믿고 듣는 큰별섬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MBC 무한도전, KBS 역사저널 그날, TVN 수업을 바꿔라, KBS 라디오 박은영의 FM 대행진 등에 출연하며 일반인에게도 역사 공부의 재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역사 강의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2017년 교단을 떠나 무료 온라인 강의 사이트 모두의 별별 한국사와 유튜브 무료 강의 채널 별별 히스토리를 열었습니다. 역사 대중화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방송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책 내용도 그럼 또 살펴보도록 하죠. 이 책에서 어떤 것들이 역사의 쓸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를 공부할 때 무조건 외우기만 해서 시험만 보고 나면 잊어버리는 과목이라 생각해서 먹고 사는데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역사에서 답을 찾았다는 저자는 삶이라는 문제에 대해 가장 완벽한 해설서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설에서 도움을 얻듯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인물들의 선택과 그 결과가 담긴 역사에서 인생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역사를 배워서 어디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반박이라 하듯 저자는 이 책에서 역사를 철저히 실용적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한국사와 세계사를 넘나들며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키워드를 뽑아내고 자신만의 궤적으로 만들며 살아간 이들을 멘토로 소환하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쓸모는 수백 년 전 이야기로 오늘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역사 사용 설명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도 모든 순간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처럼 과거의 인물들도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역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알기 위해서 역사를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역사의 쓸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쓰기 위해서 역사의 쓸모를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역사의 쓸모,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저자는 첫 장에서 숨겨진 보물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란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먹고 살만해지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먹고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를 찾아서 체험을 하고자 합니다. 책 속에서 듣는 예가 재미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 역사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는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가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일현스님이 지은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말 그대로 삼국의 정사를 담은 이야기로 당군신화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뺐죠. 반면에 일현스님의 삼국유사는 당군신화부터 각종 설화에 이르기까지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모아서 만든 것이죠. 당연히 당대에선 삼국사기가 정사로 인정을 받았지만 현대에선 당군신화부터 각종 탕생설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가 삼국유사를 바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단순한 기록보다도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 속의 이야기를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감정을 느끼려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사회에선 이러한 이야기가 부를 창출해내는 콘텐츠로서 보물이 된다는 것이죠. 역사는 가치를 창출해내는 보물이다.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다른 이야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삼국시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낸 이야기가 재밌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신흥국가로서 고구려와 백제의 견제 속에서 힘들게 생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장 때 와서는 백제는 신라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많은 영토를 빼앗기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서 구원을 요청하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고구려에게 빼앗을 땅을 돌려주어야만 구원병을 보내겠다고 하죠. 게다가 내부적으로도 왕권이 많이 흔들려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선덕여왕은 황룡사지 구축 목탑을 세웁니다. 이 정도로 높은 탑을 세운다는 것은 당시로선 굉장한 모험이었지만 선덕여왕은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이 난세를 타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시로선 당나라 연합을 요청해서 백제를 섬멸하고 나중에는 고구려까지 치면서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외부의 힘을 끌어들인 통일이라 제대로 된 통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태성 씨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신라의 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나라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성공을 한 것이라고요. 이것은 마치 현대사회를 비유를 하면 작은 벤처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성공을 해서 그 기업들을 넘어서서 대기업을 인수하는 일과 같은 일이라고 하면서 벤처기업에서 강의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신라의 삼국 통일을 현재 기업의 성공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군요. 그 외에 또 어떤 내용이 있죠? 자, 세상을 바꾸는 생각의 조건이란 편에서 창의 융합형 인재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구텐베르크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구텐베르크가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나중에 직지심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든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근데 사실상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발명되어 있던 금속 활자를 가지고 대량으로 인쇄를 가능케 한 것은 바로 프레스, 압축기였습니다. 당시 포도주를 만들 때 쓰던 압축기를 금속 활자로 조립을 해서 글자를 조립한 후 종이를 눌러서 대량으로 인쇄를 가능케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량 인쇄된 책은 바로 독일어로 된 성경이었죠. 그 전까지는 사제들이 일일이 손으로 필사를 해야만 했던 책은 엄청나게 비싸고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언어라고 불리는 라틴어로만 만들어졌죠. 그런데 독일어로 성경이 싼 가격에 대중화되면서 엄청난 지식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텐베르크가 전혀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을 연결하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에서 스티브 잡스가 같은 일을 한 천재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을 연결해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현대의 금속 활자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처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창이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연결하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창이라는 것이 굳이 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것을 연결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공감도 듭니다만 이 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일단 강의를 책으로 옮긴 거라 술술 넘어갑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역사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엮여서 그 재미가 더하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강사 생활의 위기를 겪었던 이야기도 해줍니다. 자신을 나쁜 강사로 모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인터넷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모여서 자신을 구제해줬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지금보다 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현재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끝으로 책 속에서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다고요? 자신의 멘토를 찾을 때 현 시대 인물에서 찾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미 검증된 역사 속의 인물을 멘토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고 역사 속에 자신의 멘토를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정환